자, 부등식, 지수 부등식 들어갈 거예요. 안 봐도 됩니다. 앞에만 보세요. 자, 지수 부등식. 지수함수가요. 성질이 어떠냐면은 y는 a의 x제곱에서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함수가 어떤 성질이 되냐면요. 0과 1 사이면 얘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쵸?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x1과 fx2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x1과 x2에 대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그러니까 함수값 누가 더 커? x1에서가 더 크지요? 이렇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데 쓸 거냐면 감소함수라는 성질 때문에 뭐 만약에 2분의 1의 x제곱과 뭐 2분의 1의 4제곱이 있었어요. 얘가 더 크대요, 이렇게. 됐죠? 얘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요? 대우명제인 fx1과 fx2에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이면 x1, x2에서 누가 x1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거라고.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충분 조건으로 뭐가 성립해? x랑 4랑 누가 더 커? x가 더 크다고.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바뀝니다. 두 번째, a가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크면요, 증가함수거든요.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다가 성립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성립하면 대우명제 성립하겠죠. fx1과 fx2 중에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면 그대로 x1이 x2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함수값이 크면 x도 얘가 더 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2의 x제곱과 2의 세제곱이 얘가 더 크거나 같다래. 그러면 충분 조건으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지수끼리 대소관계가 됩니다.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지수끼리의 대소는 방향이 거꾸로 뒤집어진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충분 조건으로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수 부등식들을 풀어나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어때요? 밑이 같죠? 자, 밑이 같습니다. 얘네들 사이 간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라고 했어요. 그럼 밑이 같고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지수끼리의 대소가 비교가 가능해지죠. 충분 조건으로 얘가 더 크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보다 큰 x를 집어넣으면 얘가 얘보다 커진다란 얘기야. 오케이? 자, 195번 볼게요. 나와 있는 부등식이 4의 x제곱 마이너스 5의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자, 풀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치환하면 되겠지.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서 0보다 크고요.
따라서 t제곱 되죠. 5t 플러스 4 0보다 작다 나왔어요. 그럼 x의 범위는 1과 4 사이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주의해야 될 점. 만약에 내가 치원해서 부등식을 푸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거 t지 미안하다.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t는 이미 0보다 크거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워주고 0보다 크다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지금은 어쨌든 t가 1과 4 사이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줘서 풀면 돼요. 자, t가 누구죠? 2의 x제곱이에요. 4예요. 얘는요. 2의 0제곱이에요. 2의 x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에요. 밑이 1보다 크고 밑이 같아요. 그러면 얘는 x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x가 0과 2 사이인 수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거기 개념 원리 익히기 보자. 어떻게 하는 게 먼저예요? 밑을 같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입니다. 좌변. 자, 2로 통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니네들 실력이 많이 오른 거야. 그거 정도는 이해 가잖아. 밑을 2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잖아. 그 전에는 뭐야? 그 전에는 이렇게 해도 이랬었어, 니네들 표정이. 근데 이제 그거 정도 알잖아, 그지? 3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인 것도 이제는 중간 과정 안 보여줘도 이제 그 정도는 알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돼. 점차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되죠. 자, 밑이 2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 이거 2분의 1로 맞추면 안 돼요? 2분의 1로 맞춰도 돼. 밑을 2분의 1로 통일시켜도 되고요. 근데 니네들도 생각을 해봐. 야, 더하기가 편해, 빼기가 편해. 더하기가 더 편하지. 그런 거 같이 나도 밑이 2인 게 더 편해서 보통은 밑을 1보다 큰 수로 보통 통일시킵니다. 밑을 같게 하는 걸.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는 그대로 부등호의 방향을 이어받아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8x 뭐야? 마이너스 16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부등식을 푸는 거죠.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0.2는요. 10분의 2, 5분의 1이에요. 0.2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그럼 느낌 왔을 텐데 뭐로 맞춰? 5분의 1로 맞춰. 그래서 5분의 1에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3x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2x.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뒤집어지겠죠. 밑이 0과 1 사이의 수니까요. 더 풀진 않을게요.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다. 괄호 2번입니다. 괄호 3번입니다. 뭐로 맞춰주면 되겠어요? 3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3의 x-1, 3의 27은 3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3x. 자,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2차 부등식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잖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리고 푸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뭐 요거 쉬운 거니까 풀 시간 굳이 주진 않을게요. 필수 20번 같이 풀어 봅시다. 해보자. 아, 솔직히 이젠 나 나중엔 치환 안 해, 얘들아. 그러니까 치환이 이거 치환해서 푸는 것까지는 이해가 갈 거야. 그러니까 치환해서 푸는 거 맞아. 아래 해설 봐도 아마 치환해서 있을 거야. 그쵸? 그런데 내가 학생들 항상 수능을 가르쳐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아, 치환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
치환을 안 하고선 푸는 게 오히려 실수가 적어지기도 하는 면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선. 자, 치환 안 하고 풀어보자, 그냥.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2의 x제곱 되죠? 플러스 2가 0 이상. 인수분해 바로 합시다. 이해 갈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2의 x제곱 2분의 1 2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 가니? 인수분해 보여줘야 되니 혹시? 그러면 x가 자 밑을 2로 맞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는 1 이상. 부등식 푼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99번) 199번 풀어보세요. 199번 질문인 사람? 얘네들이 아직은 어려서 눈빛이 그래. 뭐냐면은 지금 되게 쑥스러워하는 눈빛, 막 이런 눈빛들이 보이잖아. 근데 지금 고3 애들 생각해보면 지금 쟤네 있잖아. 지금 방금 봤던 언니 누나. 내가 쟤네를 중3 때 만났거든. 대박 아니냐?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가르쳤거든, 쟤네. 걔네 맨 처음에 봤을 때 한 명은 말 걸어도 말도 안 하던 약간의 약간의 유리 같은 성격? 말 걸어도 네 이런. 지금 선생님 보면 선생님 막 이러잖아. 아직 너희들은 아직 순진 순수 아직은 어른이 아니야. 근데 더 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오는 제자를 보면은 추억에 잠겨 그냥. 쟤네들 어땠는데 막 이런 생각. 과제 안 해와서 혼났는데 어? 그렇게 남아서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대학을 갔나 몰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애가 자라서 또 이렇게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런 거잖아. 자 봅시다. 부등식의 그 목적이 뭐죠? 부동의 방향을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다 이렇게 나와. 나 이거 너무 해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자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돼요. 왜 케이스를 나누는지 알겠죠? 부등식은 우리가 마찬가지냐 아니니? 부등식은 자 요거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x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케이스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밑이 같은데요? 그럼 3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5랑 대소 비교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니까. 왜 대소 비교를 못해요?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케이스 나누는 거야. 밑이 0과 1 사이면 그러한 경우에는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다로 부동호 방향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2x가 되고요. 4보다 작다니까 x가 2보다 작다예요. 그런데 잠깐 얘는 우리가 푼 거고 조건이죠. 조건 안에서 푼 거란 말이야. 따라서 x는 0과 1 사이가 첫 번째 케이스의 해열. x에다가 0과 1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금 얘기했잖아. x가 뭐보다? 1보다 큰 거 풀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지금 x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모든 x들을 여기서 해를 찾아보고 여기서 해를 찾아보고 여기서 해를 찾아보는 거야. 케이스 나눈다라는 건 그런 거야. 근데 뭐가 빠졌어? 0과 1 사이. 1보다 큰 거. 그럼 뭐가 빠졌어? x가 1인 거 빠졌잖아.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눠서 해를 찾아보자. 그게 밑이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야.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야. 자, 그럼 x가 1보다 큽니다.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풀면은 x가 뭐 2x4, 2보다 크다 나오죠? 따라서 조건과 푼 거 x가 2보다 크다가 나와요. x가 1인 경우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좌변 1이죠. 우변 1이죠. 아, 밑 7이면 무조건 1이야. 지수에 뭐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1 만족해야 안 돼요? 안 해요. 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0과 1 사이 또는 2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2번만 풀어보세요. 바로 2번. 판별식으로 하는 거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얘들아. 그냥 최소값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t가 0보다 크다에서의 그래프가 최소값을 2k-36으로 갔는데 2k-36이 0보다 크면 어차피 나머지 모든 애들은 다 0보다 클 거야. 그래서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야. 됐죠? 18보다 크다야. 얘도 나랑 똑같이 접근했죠. 판별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근데 어쨌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로 봐야 되냐면 최소값이 성립하면 다 성립한다. 최대값이 성립하면 다 성립한다. 이런 거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활용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이에요.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남는 건 몇 퍼센트야? 25%.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25%는 4분의 1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전자파가 딱 들어왔어. 그럼 전자파가 감소 1-100분의 75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100분의 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필름을 몇 장을 막 설치를 했어. 그러면 그 몇 장을 통과하면 줄어들어. 또 통과하면 또 4분의 1, 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자, n장을 통과하면은 n번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A의 1024분의 1 이하로 됐죠? 그래서 필름의 장수 n장을 찾으래요. 4분의 1이죠. 그쵸?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0제곱 밑이 0과 1 사이니까 고등분만 뒤집어주고 그래서 5장 이상이 들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확인 체크 문제 지금 다 푸세요. 그리고 진도 또 나가겠습니다. 질문이요. 202번? 202번에 2번.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x축보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쟤는 t제곱 플러스 이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거든? 그래서 3 곱하기 2니까 6t 됐죠? 이 아래로 볼록합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y축 대충 여기쯤 있겠죠? 아, 그래서 질문이. 내가 얘기했잖아. 판별식 쓰지 말라니까, 이제는. 최소값으로 보는 거라니까? 얘, 여기 빈 땡그라면 여기만 살아남고 여기 지워지죠? 이해가죠? 근데 어때야 돼? 전부 다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t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최소값. 이거 갖는 값은 아닌데 빈 땡그라미이긴 한데 어쨌든 0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k 플러스 1이야. 그치? 얘가 0보다 즉 이렇게 돼 있어도 모든 실수 t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빈 땡그라미니까. 그러니까 이상이야. 마이너스 1 이상. 또 질문 있니? 여기 등호 생깁니다. 빈 땡그라미라서 최소값을 갖는 값이 아니라. 질문 더 없어요? 결속작업 질문을 로그 함수 들어가야 되겠다. 쉬는 시간 10분 갖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로그 함수예요. 자, 로그 함수의 그 형태는 y는 로그 a의 x와 같이 진수의 정의역 x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밑이 a인데 이 a가 0과 1 사이인지 밑이 1보다 큰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로그 2의 x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밑이 1보다 커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서 점을 찍어가 보는 거야. x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그럼 로그 2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로그 2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게 돼요. x에다가 2를 넣었습니다. x에다가 2를 넣으면 로그 2의 2니까 얼마?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점을 지나가게 돼요. 3을 넣으면 로그 2의 3이고요. 무리수입니다. 4를 넣으면요. 로그 2의 4가 돼서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8 넣었더니 얼마가 돼요? 로그 2의 8은 3이 됩니다. 그래서 3이 되겠죠. 됐죠? 자, x에다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x에다가 2분의 1을 넣읍시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4분의 1 넣읍시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8분의 1 넣읍시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진수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크고 그 밑은 1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진수는 어때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진수인 x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들은 0보다 큰 숫자들밖에 못 집어넣어. 0은 집어넣을 수 없어. 그러면 0에 무한히 가까운 숫자, 뭐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집어넣을수록 어떻게 돼? 그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연결하여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로그 그래프예요. 얘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됩니다. 됐지? 우리 로그 하면서 처음 들어가는 거 맞지? 내가 헷갈리냐. 자, 이번에는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곱해보도록 합시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예요. 자,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죠? 4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x가 4분의 1일 땐 2가 됩니다. 8분의 1일 때 3이 됩니다. 점점점 x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되겠죠. 0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되겠죠. x에다가 1 넣으면요. 로그 2분의 1의 1. 진수가 1이면 무조건 그 값은 0이 됩니다. x에다가 2 넣어볼까요? x에다 2 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2는 마이너스 1이 돼요. 4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8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럴까? 잘 보자. 자, 얘를 x축 대칭시켜보자. x축 대칭시키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대칭입니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고요. 요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가서 로그 2분의 1의 x가 돼요. 무슨 얘기야? 얘와 얘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의 관계를 갖습니다. 대칭입니다.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나오게 돼요. 자, 정리합시다. 자, 만약에 a가 즉 밑이 0과 1 사이의 로그 함수가 되게 되면 노란색의 그래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면 여기 흰색의 그래프죠? 어떻게 되죠? 점점 완만해지기는 하는데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증가 함수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로그 2의 x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항상 함수는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봐? 맨날 얘기하잖아.
함수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함수식에서 보았을 때는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 진수에 있잖아. 그래서 x바 x는 0보다 크다인 실수야. 이게 정의역이야. 그래프에서 밑이 누가 되더라도 항상 지나가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해진 점, 정점이라고 합시다. 얘는 무엇을 정점으로 한다? 1,0을 정점으로 합니다. 자, 밑이 3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밑이 3인 그래프는요. 더 완만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얘는 3,1 지나가지? 그러니까 3,1 지나가. 더 완만하게 올라가게 돼요. 되죠? 뭐 다른 특징? 네 번째,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이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나와요? 부등식 풀겠죠. 그래서 우리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그 다음 삼각함수 배우고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 등비수열, 여러 가지 수열, 수열의 합, 싹 기납적 방법, 기납적 이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대수를 다 배우게 되는 거야. 다섯 번째,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기는 합니다. 정의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모든 0보다 큰 x에 대하여 값을 다 하나씩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 1대1 대응 하면 뭐가 안 떠올라? 뭐가 떠오르지 않아? 어? 뭐라 그랬지? 안 들리지 잘. 그것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야. 1대1 대응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주혜가 대답해 볼래? 하윤이가 대답해 볼래?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젠 역함수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자, 역함수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돼요.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나 보자. y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됩니다. x 자리에 y가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의 정의 2의 x제곱은 y. 바로 얘가 역함수야. 됐죠? 이게 설명 끝.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는 평행이동, 태칭이동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를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그릴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진수에는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틀렸지? 아니, x가 음수야. x가 음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가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지나가요.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가 돼서 2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 자, 봐봐. 얘랑 비교해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지. 그 무슨 뜻이야? y축 대칭. 그래서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음. 그 다음 그릴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볼까? 선생님은 보통 로그 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정리를 해서 얘가 어떤 개형을 갖는지 어떤 그래프의 모습인지 파악을 니네들이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선생님이 보통 로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요. 항상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밑이 바뀌었어요. 그럼 밑이 2분의 1이면 누구야? 저 노란색이지. 근데 노란색인데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그럼 무슨 뜻이야? 노란색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로그의 개형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개형을 결정짓는 조건입니다. 개형을 결정짓는 조건은 먼저 정리할 때 얘는 무엇을 정리하냐? 로그 앞에 부호는 무조건 나는 플러스로 정리해. 일 때. 야, 우리 그런 것도 있었잖아. 지수함수에서 우리 막 이런 것들 막 정리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라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얘는 밑이 2야? 아니지. 밑이 2분의 1로 바꿔놓고 파악하는 거였거든. 그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로그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먼저 만드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얘 개형을 결정짓는 첫 번째 조건 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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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입니다가 아니라 아니 밑입니다래. 빠지지. 92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써놓으세요. 계속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합시다. 지운다. 지우지 않는 이유는 저기 있는 기본형을 머릿속에 콕 박으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y는 로그 2의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x의 개수에 실수배가 이렇게 4가 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찢어야 되겠죠.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 2죠. 그래서 얘하고 같아집니다. 됐죠? 자, 그래프는요.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정의역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의역 x는 0보다 크다라고. 즉 진수는 0보다 크다. 4x는 0보다 크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가 얘의 정의역이 돼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기 있는 흰색의 그래프를 위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그럼 누가 딸려가겠니? 점근선과 정점이 같이 딸려가게 될 거야. 점근선이 먼저 Y축이었거든요. 위로 3칸, 그대로예요. 점근선 그대로입니다. 자, 정점입니다. 정점이 원래 1,0였는데 위로 3칸 올라가겠죠. 그래서 1,3이 정점으로 될 거고요. 역시나 밑이 2고 x 앞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개형에 맞춰서 따라서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지? 자, 다시. 아무거나 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를 할 거야. 먼저 뭐 해야 되겠니? 찢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계수가 절대값이 1이 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의 x-1 더하기 3의 제곱이 9니까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수함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봐야 돼. 지금부터는 전부 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넓이도 구해야 될 것도 있고 교점 구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프를 항상 그린다고 생각해. 되게 중요해. 수능에 나와, 모의고사에 나와, 내신에 나와. 자, 그러면 얘는 정점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자, 점근선부터 찾으세요. 첫 번째, 점근선 찾기. 두 번째, 정점 찾기. 근데 점근선 찾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가지고 정의역을 살펴보세요. 자, 세 번째, 개형 찾기. 자, 그에 맞춰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점근선 찾는 거예요.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점근선을 찾을 때는 건들지 않은 저기 최초의 저기에서 점근선 찾는 거야.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진수는 0이야. 그게 점근선이야.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누구야? x-1은 0, 즉 x는 1이 점근선입니다. 다음, 정점을 찾으세요. 그럼 정점은요, 점의 좌표예요. 정점의 좌표는 진수가 1이 되고 그때의 함수값으로 찾습니다. 은수야, 쓰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아. 얘들아, 쓰는 거에 목숨 난 수학은 필기를 안 해도 뭐라 하지 않아. 필기를 할 때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 이 학원에서 난 안 그러고 있어.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노트를 다 나눠줘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필기 다 해갈게. 그래서 대수에 관한 개념 노트를 니네들이 한 권을 만들게끔 원래는 시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는 됐어. 그렇게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냥. 어차피 개념서를 쓰니까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니네들은 지금 미적분까지 선행을 치고 가잖아.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그 겨울에 니네들이 대수를 그때 만약에 처음 개념을 배운다면 그때 개념서를 쓰지 않아. 미안하지만. 개념서를 안 써요. 그럼 개념서를 안 쓰면은 어떻게 해? 개념서를 니들이 만드는 거야. 난 그렇게 수업하거든. 근데 너네 지금 개념서 있으니까 내가 굳이 필기에 목숨 걸고 하지 말라 그래. 보라고 그냥. 보면서 나는 이 방식으로 하니까 이 방식을 니네들이 따라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개념서에 안 나와 있어 얘들아. 이게 있니? 없어. 그냥 보고 어떻게 하는지 터득을 해라. 좀. 야, 진수가 1 돼야 돼. x에다 뭐 대입해? 3. 미안. 2. 이런 거 안 봐도 돼. 자, 2 들어갔어요. 그럼 로그 3의 1이 돼서 0이에요. 그래서 2가 되죠. 2,2가 그래서 정점이에요. 자, 2,2가 정점이야. 자, 그럼 이게 점근선이야. 점점 근접할 거야. 그럼 이렇게 가든가 두 가지밖에 없을 거야. 왜?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개형 찾으세요. 밑이 3이네요. x 앞에 플러스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끝. 파악하자. 정의역. 모르겠니? 정의역. x는 1보다 큰 모든 실수. 치역.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앞에 봐.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잘 봐. 지수 2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뺄 수 있지.
심지어 이 2는 밑으로 내려서 얘는 심지어 얘랑도 똑같기는 합니다. 얘랑 똑같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얘 그래프를 그리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니? 밑이 루트 2, 그치? x. 그럼 얘는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요.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 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로그는 지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봐? 진수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진수 조건을 봐. x제곱이 0보다 크다지. 진수 조건이. 그쵸? 그러면은 결국 x는 0이 아니다가 얘의 정의역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음수 쪽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실제로 2의 로그 2의 x랑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얘는 생각을 해. x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요. 자, 얘는 누구와 같죠? 로그 2의 x 제곱과 같아요. 근데 x가 음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일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만 그린 거는 얘거든. 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y는 로그 2의 x 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야. y는 로그 2의 절대값 x예요. 얘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럼 x는 0이 아니다. 그게 얘 정의역이거든. x가 0보다 큰 경우에 절대값을 생략시키는 대신에 아무것도 안 붙이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을 생략시키는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려지겠니? 로그 2의 x, 로그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지?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어디 빈 곳에다가 써놔라. 뭐 94페이지가 빈 곳 많으니까 오른쪽에다 써놔. 알아둡시다에다가 94페이지 오른쪽 알아둡시에다가 써놔봐. 자,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완성시켜 보세요. 94페이지 완성시키세요. 외고나 자사고 쓴 사람, 준비하는 사람 있니? 문제 봅시다. fx는 로그 a의 ax 플러스 3 플러스 2에 대해 f3은 4일 때 f12의 값 뭐야 이거? a 찾으라는 거죠? f3은 4라는 거 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죠 뭐. 합시다. f3은 로그 a의 9죠? 플러스 2가 4래요. 로그 a의 9가 2 나와야 되죠? a 제곱은 9. a는 3. 선생님 마이너스 3일 수는 없나요? 네, 미치거든요. 자, 로그 5의 x에 대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로그 5의 x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올라갑니다. 밑이 5예요. 1,0을 지난다. 네, 정점이거든요. 점근선은 x축 아닙니다. y축입니다. 정의형 실수 전체 아닙니다. 0보다 큰 실수입니다.
양수의 x에 대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증가함수거든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죠.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맞습니다. 왜? 역함수거든요. 밑이 5인 로그 함수와 밑이 5인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예요. (2번만)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릴 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첫 번째, 점근선 찾자. 점근선 진수는 0. 두 번째, 정점 찾자. 진수가 1이 되어야 돼. 뭐야?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이야.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로그 3의 1,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세 번째, 개형을 찾으세요. 개형을 결정짓는 것은 밑이 3이야. x계수가 마이너스야. 개형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긴 아이야.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 정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끝. 됐죠? 정의역. 정의역. x는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치역. 모든 실수. y는 로그 2의 x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제가 된데 m과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정리합시다. 로그 2에 4로 묶어야 되겠죠. 찢어야 되겠죠. 로그 2에 x-2. 그럼 로그 2에 4가 나오겠죠. 걔는 2니까 얘랑 더해서 3 되겠죠. m은 2, n은 3. 보세요. 대소 비교하래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얘네들을 대소 비교하기 위해서는 밑이 같은 로그로 바꿨어야 됐습니다. 그죠? 얘는 로그 2의 8, 로그 2의 루트 63,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야 됐거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밑이 2인 로그는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밑이 2인 로그예요. 자, 진수가 루트 63. 루트 63은 7과 8 사이에 루트 63이 있어요. 7에서의 함수값. 이게 바로 뭐야? 로그 2의 7이야. 루트 63에서의 함수값. 요즘 시리가 이상해. 얘가. 8에서의 함수값 누구야? 로그 2의 8. 누가 가장 커? 가장 크죠. 그 다음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이 3분의 1입니다. 얘는 로그 3분의 1로 생각하면 로그 3분의 1의 3이 마이너스 1이에요. 생각을 합시다.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는 이렇게 내려가. 그치? 아이씨. 미안해. x 앞에가 마이너스지. 미안해. 잘못한. 이렇게 내려가. 생각하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여기에 있습니다. 2는 여기 있어요. 3은 여기 있어요.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작은 2분의 1에서의 값이 가장 크고요.
2에서의 함수값이 그 다음으로 3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순서가 되겠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역함수 찾겠습니다. 원래는요, 역함수를 찾을 때에는 어떤 함수든 마찬가지거든요. 역함수를 찾을 때는 원래는 정석적인 것은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둔 상태에서 찾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합시다. 정의역 찾읍시다. 정의역 x는 모든 실수. 치역 y는? y는? 그렇죠. 1보다 크다인 실수. 역함수 구해보자. 역함수 구할 때에는 y는 x로 바꾸고 x는 y로 바꾸죠. 함수라는 놈들은 y는 꼴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y는 꼴로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돼? 로그 3의 뭐가? x-1은 y-2. 이거 로그의 정의야, 그쵸? 따라서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가 돼요. 자, 여기서 찾아보자. 얘의 정의역 찾아보자. 정의역 x는 1보다 크다인 실수. 치역 y는 모든 실수. 어떻게 되죠?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과 치역도 뒤바뀌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 구해봅시다. 사실 정의역, 치역 찾아야 되는데 귀찮다. y를 x로 바꾸세요. x를 y로 바꾸세요. y는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1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 y야. 자,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2의 x-1 제곱은 y-1. y는 2의 x-1 플러스 1. 끝. 역함수 구한 거죠. 그래프의 모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D-C 구하래. 여기서 D-C 구하래. 맞지? 해보자. 우리가 함수단에서 했던 건데. 이 점의 좌표는 뭐야? C, C. 좌표 완성시키라고 y는 x 준 거라고. 이 지점 뭐야? B, B. 여기가 A네. A, A. 근데 A는 얼마? 정점이잖아. 그래서 A는 1이야. 그러면 지윤아, B는 얼마? B 얼마? B 넣으면 1 나오지. 그지? B 넣으면 1 나온대. B는 얼마? 2. 그럼 B가 2잖아. C 넣으면 2 나온대. C 얼마? C? C? 얼마라고? 4. D 얼마? 잠깐만. D 얼마? 16. 넓이. 여기 넓이 구하래요. A, B, 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여기 넓이 구하래요. 여기 휘어져, 이 직선 아니야? 휘어져 있다 얘들아 이거.
점점 완만해져. 하지만 계속 올라가. 무한대까지. 계속 올라가. 여기 넓이 구하래요. 마찬가지죠, 이거. 지수함수, 역함수니까 똑같겠죠. 어떻게 구하는 거죠? 얘 넓이를 구해야 되죠. 얘하고 무슨 관계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 길이는 4가 되는 거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 놓고 보니까 A는 어디야? Y절편이거든? 그지? Y절편 구하기 위해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로그 2의 4. 그래서 여기 얼마야? 2야. 야, 넓이 좋니, 이거? 아,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지, 지금. 요, 아, B하고 C하고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아니라 X좌표가 동일하죠. B의 X좌표를 찾으면 되겠네. B의 X좌표. 얘는 얼마 콤마 2거든 지금? Y좌표가 2니까. 뭐예요? 4입니다. 4 콤마 2를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죠. C의 Y좌표 구합시다. 로그 2의 8. 얘 얼마? 3이 되죠. 알죠? 잘라서 갖다가 붙이는 거 알죠? 그렇게 해서 얘가 평 4가 되니까 넓이는 4 곱하기 1. 그래서 넓이가 4가 됩니다. (102페이지까지) 과제고요. 플러스 라이트 센. 그럼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 잠깐만. 그래. 너무 많이 내지는 않을게. 346까지요. 많은 거 아니야.